자, 이번 시간은 파전, 김치전, 감자전도 아니고요. 자, 경제전 시간입니다. 자, 한국경제TV의 송민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좀 걱정스러운 거 좀 가지고 나오셨네 보니까요. 그렇습니다. 그 청년층 가계대출이요? 네, 맞습니다. 어느 정도길래 그렇습니까? 네, 뭐 제가 예전부터 이제 뭐 영끌이다, 뭐 비투다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예. 이런 용어로 좀 대변되는 세대가 바로 2030 세대입니다. 그런 세대들의 어떤 부채가 조금 심각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게 바로 정부의 진단으로 보여집니다. 네.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이제 작년 전국 가구당 평균 부채가 8,256만 원이었습니다. 연령별로 좀 나눠서 살펴보자면 20대에서는 3,479만 원이었고요. 30대는 1억 82만 원이었습니다. 예. 참고로 이제 40대와 50대는 각각 1억 1,300여만 원과 9,900만 원 정도였는데요. 이 금액으로만 놓고 보면 2030 세대보다 오히려 이 4050 세대가 또 평균 부채가 더 높은 거 아니야? 네. 뭐 이렇게 좀 우려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405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좀 축적됐다고 그 분석한 반면에 2030 세대에서는 좀 사회 초년생 위주로 구성이 됐다 보니까 예. 아무래도 이들의 부채가 조금 더 과중하다라고 평가를 내린 상황입니다. 예. 특히 이 코로나가 유행했던 최근에 그 1년 동안 이 가계대출 추이를 좀 살펴보자면 2030 세대의 그 대출 비중이 더 높았다는 점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가계대출 증가분의 절반가량은 이제 2030 세대가 차지한 것으로 집계가 됐기 때문인데요. 가계대출이 늘어났는데 그 네, 절반가량을 이제 40대 50대 쪽이 아니고 2030 세대가 그렇죠. 대출했다. 예. 이게 지금 증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증가분이라는 거는 이제 절대적인 금액은 아니고 예. 전년과 비교를 했을 때 비중이 얼마나 더 늘었냐 줄었냐 이 부분을 말하는 건데 2030 세대의 비중이 굉장히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. 이를 두고 이제 일각에서는 젊은 층이 빚을 내서 이 주택을 구매하거나 또는 뭐 주식이나 뭐 암호화폐 이런 쪽에는 투자를 늘려가면서 생긴 결과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. 예. 2030 증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? 수치가? 네, 어제 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이 이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좀 살펴보자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요. 국내 은행이 2030 세대에게 빌려준 그 가계대출 규모가 올해 3월 말 현재 모두 259조 6천억 원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. 예. 그런데 지난해 3월과 이를 비교를 해보면 그 당시보다 약 44조 7천억 원이 더 대출이 더 늘어난 상황이거든요.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이 금액은 이제 30대에서 약 33조 8천억 원 네. 그리고 20대가 10조 9천억 원 가량 이 대출 규모를 더 늘렸습니다. 또 다른 시각으로 좀 분석을 해보자면 이 같은 기간에 전체 그 가계대출 증가분이 88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. 이렇게 본다면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대출 증가분이 바로 2030 세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예. 요 비중은 2019년도에 이제 그 증가분에 따르면 이제 그 2030 세대가 약 19%의 그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지금 한 50.7%로 비중이 크게 늘어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. 이 자료 내용을 좀 밝혔던 김한정 의원은 이제 꺼질 줄 모르고 계속 오르는 그런 집값에 뭐 어떻게 해서든 좀 내 집을 마련해 보겠다라는 그런 2030 세대의 부동산 매수 심리. 여기에 이제 주식이나 뭐 코인 투자 이런 열풍과 같은 자금 수요가 좀 더 증가하면서 만들어진 결과다라고 지적을 했고요. 예. 참고로 이 기간에 조금 가계대출 증가분을 좀 다른 세대도 좀 살펴보자면 40대 같은 경우에는 22조 8천억 원으로 늘었고요. 그다음에 네. 50대 같은 경우는 10조 9천억 원 순이었습니다. 예, 그렇군요. 자, 그럼 이게 젊은층 대출 규모가 확 늘어났는데 그러면 이거 우리 보통 뭐 폭탄 돌리기 네.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는데요. 그런 네. 상환 능력 때문에. 그렇습니다. 예. 맞습니다. 이게 실제로 이제 금융당국에서도 이 상환 능력이 좀 부족한 2030 세대가 이런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빚을 좀 많이 내서 투자를 하고 있어서 예. 이들의 그 부채 관리, 이 부실 충격을 좀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들이 빨리 마련돼야 한다라는 목소리에 좀 힘을 좀 실는 그런 상황이고요. 작년 말을 좀 기준으로 봤을 때 이 3개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가운데 2030 세대의 그 대출 잔액은 130조 원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에서 좀 대출을 많이 끌어모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1년 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이는 16%가 넘게 증가한 수치였습니다.
문제는 이제 부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런 20대 카드론 대출 규모가 무려 8조 원 수준으로 이제 전년과 비교해 보면 예. 이 역시도 이제 16%가 넘게 늘어난 상황이거든요. 카드로 신용카드로 빚내는 그렇습니다. 거요? 카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율도 좀 높고 이제 상환 예. 못하면 바로 이제 신용 불량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예. 좀 위험한 그런 좀 예. 대출받기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예. 이런 상황에 이제 좀 금융당국에서는 금리 인상 카드까지 좀 만지작거리고 있거든요. 야, 그렇죠. 예. 네.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금리가 인상이 된다 그러면은 이 2030 세대들에게는 곧바로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예. 실제로 근데 이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가 한국은행에서 이제 연말부터 이제 기준금리를 몇 차례 인상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내년 말을 기준으로는 1.25% 수준까지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러면서 좀 이러한 우려가 점점 더 현실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됐습니다. 예, 그러니까요. 빚내서 집 사고 빚내서 주식 사고 빚내서 코인 투자하고 그렇죠.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올리는 게 거의 지금 확정적인 것 같아요. 분위기가. 지금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요. 네.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는 근데 뭐 부동산 투자 뭐 조심해라 이런 경고를 하긴 하는데 그렇습니다. 어떻습니까? 그렇다고 예. 네, 실제적으로 이제 뭐 이런 영끌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을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예. 이렇게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심리와는 달리 이제 정부에서는 아니다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다. 그러니까 그렇게 영끌해서 집을 사지 말라 이런 신호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. 예. 국토부는 이제 끝을 알 수 없는 이런 부동산 상승세가 조만간 꺾일 거다라고 경고를 하고 나섰고요.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이 전세를 낀 투자죠. 예, 갭 투자요. 네, 이 갭 투자와 그리고 이제 주택 가격 상승 기대에 따른 그런 추격 매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강도 높은 경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노영호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예. 2, 3년 후에는 그 반대 상황을 고민해봐야 될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말한 이유로는 이제 전 세계에서 자산 버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뽑았는데요. 예. 그러면서 이제 자산 가격 재조정 시기가 생각보다 머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고요. 지금 주택을 구입할 때 무리하게 대출을 해서 샀더라도 나중에 이 처분하는 시점에 돼서 자산 가격이 하향 조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, 예. 그렇게 되면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. 특히 이 부동산 관련법이 좀 강화가 되면서 갭 투자, 뭐 영끌 투자, 뭐 이런 걸 해도 주택 가격이 이제 하향 투자가 된다, 하향 조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이거를 팔고 싶어도 좀 팔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. 왜냐하면은 뭐 양도세 부담, 뭐 이런 것들이 좀 따르기 때문에요. 예. 그래서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. 지적을 했습니다. 그렇군요. 근데 또 이 2030 세대 대출 늘은 그 요인을 보면요. 네. 혹시 이 중에 또 자영업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? 네, 그렇게 보는 시각도 다분합니다. 예. 왜냐하면은 이제 요즘에 좀 취업 문턱이 굉장히 또 높아졌잖아요. 네. 예, 그러면서 이제 취업 대신에 자영업 전선으로 뛰어든 2030 세대가 좀 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. 예.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이 여행이나 뭐 항공업계 이런 쪽이 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. 예, 그렇죠. 그러면서 이런 쪽의 어떤 그 직군들에서 이제 퇴사 이후에 또 자영업으로 전환하는 나서는 그런 비중들도 꽤 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좀 힘을 실리고 있습니다. 결국에는 2030 세대의 어떤 대출 규모가 점점 커질수록 요 자영업자에 대한 그 대출 규모도 좀 상승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예.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1분기에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이 538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. 이는 이제 지난 1년 전보다 72조 원가량 더 늘어난 규모였고요. 증가율로만 계산을 해보자면 15%가 더 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같은 기간 대기업의 대출 잔액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 대기업의 경우에는 약 5% 증가하는 데 그쳤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이와 좀 비교를 해보자면 코로나 같은 악재 속에서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해서 대기업보다는 더 많이 빚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. 그러면서 이제 2030 세대의 어떤 재정 악화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런 문제를 좀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부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근데 또 올 하반기부터요. 은행권에서 대출 받기가 더 까다로워진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지난해 이제 코로나19 여파에 따라서 좀 초저금리 시대가 열리면서 이 시장의 유동성이 상당히 급증했습니다. 예. 한마디로 돈이 좀 많이 풀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은행들이 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이제 가계대출이 좀 급증하자 이제 요거를 막기 위해서 보다 좀 적극적인 움직임을 취하는 것으로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통해서 이렇게 이자를 챙기는 것보다는 이제는 가계빚이 크게 늘면서 이제 부채 상환을 못할 수 있는 걸 우려해서 좀 대출의 문을 좀 잠그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예.
뭐 NH농협은행의 경우에는 이제 가계대출 속도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 지난 6일부터 이제 개인 신용 대출 한도를 기존 2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수준으로 이제 대폭 낮췄고요. 네. 하나은행의 경우에는 신규로 출시했던 어떤 신용대출 상품의 판매를 중단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특히 이제 이번 달부터 이 개인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죠. DSR 규제도 대폭 강화가 됐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이제 규제 지역에서 이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네. 또는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면 예, 예. 대출 비중이 최대 40%로 기존의 60에서 70% 비중을 받았던 것보다는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그나저나 송 기자님, 네, 그 지금 라디오 청취율 기간인 거 혹시 아십니까? 네 알고 있습니다. 네, 네, 혹시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? 네, 잘 듣고 있습니다. 어떤 프로그램을? 예. 이거 지금 이제 예. 답변을 말씀대로 되는 거잖아요. 예, 답이 그럼요. 나왔으니까. 예. 네. 예. 황보선 출판사 지금 열심히 잘 듣고 있습니다. 약자는 뭐죠, 약자? 네. 황출세라고 저도 이제 이거를 참여하고 싶었는데 예. 좀 시기를 놓쳤습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네. 예. 황 앵커를 보면서 저도 출세하고 싶다. 네, 이런 멘트를 적으려고 했는데 놓쳤습니다. 예. 아, 그렇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한국경제TV의 송민아 기자였습니다.